현재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소송 등의 문제가 얽혀 최악의 외교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강경파 자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받아쳐야 한다며 일본 내 한국 대사관 자산 압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 주장은 완전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리 없습니다만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금의 일본 상황을 해결해줄 매우 중요한 열쇠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왜 일본에 절실한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민등록제 그대로 가져오자. 놀랍게도 한국 때리기를 일삼던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을 영임한 후쿠다 마네유키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아베 내각의 출신 정치인이면 한국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거론하고 나옵니다만 장관급이던 마네유키 교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에 너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을 오늘 9월까지 총리 직할기구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행정개혁의 사활을 건 것입니다. 후쿠다 전 대신은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우선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은 점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전자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주체의 디지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선 대체로 주소지소제 관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생사를 모르는 일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떤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에 기대서 생활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는 일본에서 많은 가정에서 노령연금을 계속 부정 수령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데요. 제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처리가 안 되어서 사망 후에도 여전히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 부실을 낳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이 말한 대로 일본은 지자체가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도 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찬밥 더운 법을 가릴 때가 아니며 빠른 시스템 개혁을 원한다는데요. 최근 일본의 거리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공무원들이 긴급 재난선포 피켓을 들고 도쿄 주요 거리를 횡보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생소한 것인데요. 현지 소식에 따르면 신주쿠 공무원들은 8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신주쿠 중심가를 활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에서조차 세금 낭비라며 비판했다고 하죠. 한국은 2013년부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탐내는 이유는 최근의 긴급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예정보다 매우 늦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백신이 매우 늦게 들어온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막상 일본에는 한국보다 백신이 일찍 들어오긴 하더라도 시스템 미비로 접종이 되려 한국보다 늦어지며 심한 경우 올해 안에 끝내려는 백신 접종이 내년에나 되어야 끝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진출해주면 한국도 좋고 일본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전 부대신은 디지털 개혁에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도 IT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네티즌들은 다소 이런 면에서 서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한국의 국가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일본에 그것을 판매하려면 양국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현재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한 일본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네티즌들은 최근 위안부 판결 등의 여파로 인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레드팀으로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정보화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사실상 스가 총리의 디지털 개혁에 성공하려면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일본에서 과연 한국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한국의 K방역 도입 고민 중. 일본 언론은 지난 4월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해 내심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3월에 엄청난 확산세를 잠재우고 전세계의 K방역의 우수성이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지방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한 각종 도움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심 도와주기만을 바라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었던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도와주기 어렵다고 밝혔기에 일본 정부는 작년에 자행했던 수출 규제도 있었고 자존심상 한국에 더 이상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 확진자가 10,000명에 다다르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국의 K방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본의 오사카나 기타 지방에서는 3월부터 한국과 똑같은 방식의 PCR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PCR 검사를 거의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처럼 국민 누구나가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K방역을 앞세우더니 막상 한국의 방역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폭발하게 되었고 3차 파고가 너무 크게 와서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한국이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확진자를 감소시킨 반면에 일본은 1,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폭증하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이러다가 올림픽도 개최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들며 결국에는 한국의 방역 방식을 그대로 들이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회의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올림픽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일본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올림픽 예선전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림픽 개최를 하더라도 많은 선수단이 도쿄까지 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관한 정부의 자세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신규 감염자 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은 강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해 여론이 악화한 것도 한국식 방역 도입의 배경입니다. 지지통신은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61.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년 만에 일본의 민도가 높은 것에 기대는 자율 방역 방식에서 뒤늦게 한국 방역 방식을 도입해서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코로나까지 잡아보겠다는 움직임을 급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 붕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